황혼 이혼을 막는 10가지 지혜. 사랑과 열정으로 시작했던 부부관계도 오랜 세월을 함께하며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예상치 못한 균열에 직면하게 된다. 특히 자녀들이 독립하고 은퇴 후 함께하는 시간이 급증하는 황혼기는 부부관계의 새로운 시험대가 된다. 이 시기에 미처 해결되지 못한 갈등이나 새롭게 부상하는 문제들이 쌓여 결국 황혼 이혼이라는 아픈 결말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다. 황혼 이혼은 단순히 서류상의 관계 단절을 넘어 오랜 시간 쌓아온 삶의 기반을 흔들고 정서적으로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다. 하지만 미리 준비하고 현명하게 대처한다면 황혼기는 오히려 부부가 진정한 의미의 동반자로 거듭나고 각자의 행복을 존중하며 더욱 풍요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여기 황혼 이혼을 방지하고 평화롭고 행복한 노년의 삶을 위한 10가지 노하우를 제시한다. 1. 함께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라. 따로 또 가치의 미학. 은퇴 후 갑자기 늘어난 배우자와의 시간은 예상치 못한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24시간 붙어 있다 보면 사소한 습관이나 의견 차이가 충돌로 이어지기 쉽다. 마치 끊임없이 마찰하는 두 개의 돌멩이처럼 서로에게 상처를 주기 시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함께 있는 시간을 현명하게 조절하는 것이 중요하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모든 것을 공유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각자의 고유한 공간과 자유로운 시간을 존중해야 한다. 가끔은 주말에 각자 다른 활동을 하거나 친구들과 따로 약속을 잡는 것이 오히려 관계의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서로에게 적절한 거리를 둠으로써 의견 충돌의 여지를 줄이고 개인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 이는 배우자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따로 또 가치의 지혜를 통해 서로의 삶을 존중하고 관계를 더욱 건강하게 유지하려는 노력이다. 홀로 있는 시간은 자신을 돌아보고 재충전하는 소중한 기회가 되며 이 시간을 통해 얻은 에너지는 배우자와의 관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함께하는 시간의 양보다 질이 중요하다는 명언처럼 적절한 물리적, 심리적 거리는 황혼기의 부부에게 필수적인 관계의 미학이다. 2. 서로의 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라. 존중과 신뢰의 바탕 위에서 오랜 세월 각자의 삶을 살아온 부부는 각자의 방식과 철학을 가지고 있다. 배우자가 하는 일에 사사건건 간섭하고 자신의 방식을 강요하는 것은 관계에 독이 된다. 특히 은퇴 후 새로운 활동을 시작하거나 기존의 취미 생활에 몰두하는 배우자에게 왜 그런 걸 하느냐, 그게 돈이 되느냐 식으로 평가하고 깎아내리는 것은 상대방의 자존감을 무너뜨리는 행위다. 상대가 치매 환자가 아닌 이상 자신의 삶을 살아온 경험과 판단력을 믿고 허튼 짓은 하지 않는다는 신뢰를 가져야 한다. 서로가 하는 일에 대한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은 상대방의 독립성을 존중하고 신뢰를 바탕으로 한 관계를 구축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배우자의 활동에 대해 섣불리 비난하거나 평가하기보다는 당신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충분하다는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하다. 필요한 경우 조언을 구할 때만 기꺼이 돕는다는 자세를 갖추는 것이 현명하다. 이는 서로의 삶의 영역을 인정하고 존중함으로써 각자가 독립적인 객체로서 성장하고 행복을 찾아가는 과정에서 관계가 더욱 견고해지는 바탕이 된다. 3. 배우자의 소비 습관에 대한 쪼잔한 간섭은 금물이다. 특히 여성의 경우 오랜 시간 가족을 위해 희생하고 절약하며 살아온 경우가 많다. 은퇴 후 비로소 자신을 위해 돈을 쓰고 싶을 때 배우자의 사사로운 간섭은 가장 큰 스트레스 요인이 될 수 있다. 그걸 꼭 사야 하느냐, 돈을 너무 헤프게 쓴다는 식의 잔소리는 배우자를 열받게 하고 심지어 병들게 할 수도 있다. 스트레스로 인해 건강을 잃으면 결국 더 많은 돈이 치료비로 들어가게 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따라서 배우자가 돈을 쓰는 방식에 대해 쪼잔하게 간섭하는 것은 금물이다. 기본적인 생활비 외에 각자 쓸 수 있는 용돈이나 자유로운 재량권을 보장하는 것이 좋다. 재정적으로 독립적인 영역을 확보해주는 것은 상대방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중요한 태도다. 배우자 역시 무모한 소비보다는 합리적인 계획을 세우는 노력이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서로의 소비 영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이 관계의 평화를 유지하는 데 결정적이다. 배우자의 작은 사치는 어쩌면 고달한 삶의 위안이자 활력소가 될 수 있음을 이해해야 한다. 4. 같은 취미를 가지지 마라. 각자의 영역에서 즐거움을 찾아라. 많은 부부가 은퇴 후 함께할 취미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다. 억지로 같은 취미를 공유하려다 보면 서로의 스타일이나 속도, 열정의 차이로 인해 오히려 스트레스와 불만이 쌓일 수 있다. 한쪽은 진지하게 몰두하는데 다른 한쪽은 흥미를 느끼지 못한다거나 서로의 실력 차이가 감정 싸움으로 번지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따라서 억지로 같은 취미를 가지려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오히려 각자 자신에게 맞는 취미를 찾고 그 활동에 몰두함으로써 개인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남편은 등산을 가고 아내는 요리 클래스를 듣는 것처럼 서로의 취미를 존중하고 응원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각자의 영역에서 얻은 즐거움과 활력은 오히려 부부관계에 긍정적인 에너지를 가져다 준다. 가끔은 서로의 취미 활동에 대해 가볍게 이야기하고 경청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한 소통이 될 수 있다.
이는 함께라는 이름으로 속박을 만들지 않는 현명한 방법이다.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어라. 오랜 세월 매 끼니를 함께 준비하고 먹는 것이 당연했던 부부에게 각자 식사는 다소 낯설게 느껴질 수 있다. 하지만 은퇴 후 매일 삼시세끼를 함께 먹는 것이 오히려 부담으로 다가올 때가 많다. 특히 요리를 주로 담당했던 배우자에게는 엄청난 압박감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식단이나 메뉴에 대한 사소한 의견 충돌이 큰 싸움으로 번지기도 한다. 이러한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 식사는 각자 알아서 챙겨 먹는 것을 권장한다. 물론 가끔은 함께 외식을 하거나 특별한 식사를 준비하는 것은 좋다. 그러나 일상적인 식사만큼은 서로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하다. 각자 먹고 싶은 것을 먹고 먹고 싶은 시간에 먹는 자유를 누림으로써 식사 시간의 스트레스를 줄일 수 있다. 이는 상대방에게 밥이라는 부담을 지우지 않고 서로의 일상을 존중하는 현명한 방법이다. 간편식이나 배달 음식 혹은 직접 간단한 요리를 해먹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다. 6. 집안일도 집에 있는 시간 많은 사람이 알아서 해라. 전통적으로 집안일은 여성의 몫이라는 인식이 강했지만 현대사회에서는 남녀 모두의 역할이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특히 은퇴 후 남편이 집에 머무는 시간이 많아진다면 집안일 역시 합리적으로 분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집에 있는 시간이 더 많은 사람이 집안일을 알아서 처리하는 것은 단순히 노동력을 나누는 것을 넘어 서로의 삶에 대한 존중과 배려를 의미한다. 집에서 뭐 하는 것도 없으면서라는 식의 비난은 배우자의 자존심을 심하게 훼손할 수 있다. 설거지, 청소, 빨래 등 생활에 필요한 일들을 보이지 않는 압박 없이 스스로 찾아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만약 한쪽 배우자가 주로 집안일을 해왔다면 다른 배우자는 이제라도 적극적으로 배우고 참여하려는 노력을 보여야 한다. 서로의 노동을 가치 있게 여기고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는 모습은 부부관계에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평화를 가져다준다. 7. TV 채널은 여자에게 우선권을 주라. 사소해 보이지만 일상에서 의외로 큰 갈등을 유발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TV 채널 선택권이다. 특히 남편과 아내의 시청 취향이 극명하게 갈릴 때 채널을 두고 벌어지는 신경전은 감정 싸움으로 번지기 쉽다. 이러한 갈등을 방지하기 위해 TV 채널은 여성에게 우선권을 주는 것이 현명하다. 만약 그것이 어렵다면 TV를 한 대 더 구입하는 것을 진지하게 고려해보라. 각자 보고 싶은 프로그램을 자유롭게 시청할 수 있는 환경은 사소한 다툼을 예방하고 부부 각자의 시청권을 보장하여 평화로운 시간을 보낼 수 있게 한다. 작은 양보와 배려가 큰 행복을 가져다 줄 수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는 디지털 시대의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 지혜로운 방법이다. 8. 부부 함께 모임을 하지 마라. 은퇴 후 부부가 함께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모든 사회생활까지 함께하려는 경향이 생기기 쉽다. 부부 동반 모임이나 친목 활동은 겉으로는 좋아 보일 수 있지만 때로는 불필요한 비교와 갈등을 유발할 수 있다. 서로의 배우자를 다른 부부와 비교하거나 모임에서 있었던 사소한 일로 인해 다투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부가 모든 모임을 함께하지 않는 것이 좋다. 각자 자신의 친구들과의 모임이나 취미 활동을 독립적으로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서로의 외부 관계에 대한 독립성을 존중함으로써 불필요한 오해나 비교를 줄일 수 있다. 개인적인 만남을 통해 얻은 새로운 이야기나 경험은 오히려 배우자와의 대화 주제를 풍성하게 하고 서로에게 활력을 불어넣는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9. 경제활동의 지속, 은퇴 후의 활력과 자존감 유지. 은퇴 후 갑작스러운 경제활동의 중단은 부부관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수입의 감소는 재정적 불안감을 야기할 뿐 아니라 사회적 역할 상실로 인한 무력감과 자존감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이는 부부싸움의 빈도를 높이는 주요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황혼기에도 자신에게 맞는 경제활동을 소규모라도 지속하는 것이 중요하다. 전업주부였던 여성도 뒤늦게 사회활동을 시작하거나 남성이 작은 일이라도 찾아 나서는 것이 좋다. 이는 단순히 돈을 버는 것을 넘어 사회와의 연결고리를 유지하고 자아실현의 기회를 제공하며 무엇보다 나는 쓸모있는 사람이라는 자존감을 지켜주는 역할을 한다. 경제활동을 통해 얻은 활력과 자신감은 부부관계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파트타임 근무, 봉사활동, 소규모 창업, 취미를 통한 재능 기부 등 다양한 형태의 경제활동을 모색할 수 있다. 10. 배우자를 친구처럼 대하라. 오랜 세월 부부로 살아온 관계는 동반자를 넘어 친구와 같은 편안함과 존중이 필요하다. 부부라는 이름으로 너무 많은 것을 기대하거나 서로에게 모든 것을 맞춰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친구처럼 존중하고 배려하는 관계를 구축하는 것이 황혼 이혼을 방지하는 가장 중요한 노하우다. 친구에게는 사사건건 간섭하지 않고 개인적인 영역을 침범하지 않으며 그의 선택을 존중해준다. 또한 친구와는 흥미로운 대화를 나누고 서로의 의견을 경청하며 가끔은 유머를 통해 관계를 부드럽게 만든다. 이러한 태도를 배우자에게도 적용하는 것이다.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소유욕이나 기대치를 내려놓고 서로의 독립적인 삶을 응원하며 각자의 행복을 추구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단순히 남처럼 지내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친구처럼 서로를 이해하고 지지하는
성숙한 부부관계의 완성을 의미한다. 황홍이는 삶의 마지막 장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황금기다. 자녀 양육과 사회생활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비로소 자신과 배우자의 삶을 진정으로 돌아볼 수 있는 기회다. 이 시기를 어떻게 보내느냐에 따라 남은 삶의 질이 결정된다. 위에서 제시된 10가지 노하우는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존중하며 각자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끊임없이 소통하며 궁극적으로는 서로에게 최상의 친구가 되어주는 지혜로운 삶의 방식이다. 황혼 이혼이라는 아픈 현실을 피하고 오히려 인생의 가장 아름다운 황혼기를 함께 만들어 나가는 현명한 부부가 되기를 응원한다. 왜 성필원이 세상에 존재해야 하는가? 왜 무가 아니고 유여야 하는가? 세상에 성필원이라는 존재가 없다고 가정해보자. 그렇다면 아무런 법칙도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결국 법칙도 어떤 것이기 때문이다. 아무 법칙도 존재하지 않는다면 모든 것이 허용될 것이다. 모든 것이 허용된다면 무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무는 그 자체를 용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성필원은 이 세상에 존재해야 한다. 철학 문제 증명 끝.